가장 먼저 소비재와 플랫폼 산업 전망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순서는 음식료와 유통 섹터에 대해서 2025년 하반기 전망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훈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위원님과는 항상 이렇게 점심시간 이후에 뵙게 되는데 오늘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어요? 네, 헤비하게 먹었습니다. 네. 배부르게 하고 오셨다고 하니까 그만큼 알차고 든든하게 오늘 내용도 준비해 주셨으리라고 믿으면서 음식료부터 발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한 3년째 지금 첫 번째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 2년 반 정도 동안에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좀 떳떳하지 못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소비가 워낙 좋지 않았었고 특히나 이제 제가 담당하는 음식료나 유통 섹터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좀 좋지 못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첫 포문을 열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섹터인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이번 하반기 전망만큼은 굉장히 자신 있게 제가 1번 순서인 좀 자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음식료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음식료가 다 좋아요. 대내적인 환경, 대외적인 환경 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좀 업사이클에 다시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잠깐 좀 저희가 살펴보고 지나간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사실 이 소비 침체의 장기화가 좀 화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탄핵 국면 장기화로 인해서 좀 소비가 침체가 됐고요. 사실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굉장히 좀 둔화가 됐습니다만 그 안에서 식품 물가, 특히나 이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르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 원가율이 좀 치솟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 기상이변 때문에 일부 원재료는 좀 가격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고요. 여기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그 상승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이 정부의 통제가 굉장히 좀 약해진 상황에서 이런 원가율 상승으로 인한 이 가격 인상이 굉장히 좀 도미노처럼 나타난 상반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를 저희가 조금 봄에 앞서서 전체적인 매크로 부담은 조금 많이 완화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지난 3년 동안은 이 소비를 짓눌렀었던 이런 매크로 부담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죠. 그래서 달러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물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소비를 좀 누르는 이런 모습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반전을 맞이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 안정에 따라서 음식료품의 소매 판매가 개선이 기대가 되고요. 또한 음식료품 출하에 선행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회복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가격 인상이 굉장히 좀 집중이 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익 증가로 나타나면서 좀 실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파는 이 B2C 제품 가격은 사실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음식료 업종의 가격 인상은 굉장히 좀 중요한 업종의 투자의 좀 캐털리스트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상반기 가격 인상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익 개선의 강도는 사실 업종별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다만 굉장히 좀 단순한 사업을 영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원재료의 집중도가 좀 높은 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면도 있을 거고, 음료, 양산빵, 그러니까 이런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그 이익 증가 효과가 굉장히 좀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부터 사실은 이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조금 높았고요.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료 업종 하면 저희가 방어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해외 모멘텀까지 좀 더해지면서 이 공격수로서의 그 역할도 좀 톡톡히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라면을 필두로 한 많은 이제 주요 음식료 기업들이 국내외 생산 기지라든지 물류센터를 좀 확대하는 등 이 신규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증가하는 글로벌 K푸드 수요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곡물 가격은 어느 정도 좀 하방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변수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우려했었던 라니냐와 같은 기상 이변 이런 부분들은 좀 공식적으로 소멸이 됐고 이 재고율도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좀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변수로 작용을 할 그럴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요.
사실 과거에도 이제 미국산 뭐 대두라든지 옥수수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과 멕시코였기 때문에 이 두 나라 간의 어떤 그 이 협상 과정을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트럼프 1기 시대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조금 격화가 되면서 중국이 이제 미국산 대두의 수입을 좀 막으면서 당시 대두 가격이 급락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매크로 환경의 개선에 따라서 뭐 국내외 판매량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들, 특히나 이제 K푸드의 모멘텀이 좀 지속되는 모습들, 그로 인해서 음식료업종 투자 매력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내수 중심에서 좀 수출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 기회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 그리고 오리온 이렇게 두 종목을 저희는 최선호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삼양식품은 사실 이 불닭볶음면이 사실 굉장히 좀 브랜드 파워가 높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쌓아왔었던 이 브랜드 파워가 이 굉장히 좀 고성장을 만들어내는 초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5월 말 뭐 다음 주가 되면 밀양의 이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공장의 캐파가 39%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침투를 조금 더 본격화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세 우려 때문에 사실 좀 우려들이 많으시지만 생각보다는 이 우려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리온은 이제 제품이라든지 채널 경쟁력을 조금 제고를 하면서 이제 외형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통 섹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도 이제 하반기에는 이 소비 심리 반등에 따라서 좀 업사이클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상반기에는 유통업종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탄핵 국면이 좀 장기화가 됐고 이 물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구매력이 좀 낮아지다 보니까 전 채널에 걸쳐서 좀 외형이 부진한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다만 주가는 굉장히 좀 양호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곳곳에서 좀 경쟁 완화에 대한 시그널이 포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좀 외형 부진을 방어했다.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면세 산업 내에서 좀 출혈 경쟁 완화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부담이 굉장히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소비 심리 굉장히 좀 반등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한 특히나 이제 과거에도 대선 그리고 추경 국면에서는 늘 유통업종이 시장을 아웃퍼폼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사실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조금 어려웠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뭐 희망퇴직이나 점포 효율화나 이런 작업들을 조금 많이 실시를 했었는데 좀 이런 이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이 소비가 좀 개선되는 사이클에서는 이제 업황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할인점, 면세점,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또 구조조정 효과가 저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역시나 뭐 성장보다는 생존 그리고 자생력에 좀 사활을 거는 모습이고요. 과거 같은 치킨 게임이 좀 완화되고 수익성 위주로 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커머스는 상위 사업자 위주로 좀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 좀 종합을 해보면 매크로 환경 개선 그리고 대선과 추경 사이클 진입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고요. 구조조정을 끝내놨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점, 백화점 요 산업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운데 저희는 이마트 그리고 현대백화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그 본업 경쟁력이 좀 강화가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가 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자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좀 해소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은 이 구매력 개선에 따라서 백화점 실적 개선, 여기에 이 면세점 전략 변화에 따른 손익 개선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